박희락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드론 참수작전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이 드론을 통한 정밀 타격으로 이라크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김정은도 그렇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의 동영상을 보면 기술적으로 미국이 김정은이나 그 휘하의 수뇌부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통제소에서 게임을 하듯이 모든 상황을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폭격 및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량을 먼저 폭파시키고 나서 도주한 인사들을 기총소사로 하나하나 사살하고 있었고, 드론 공격기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원되어 함께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말이긴 하지만 사냥의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에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6.25 전쟁을 발발하기도 했고,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미국에 의한 김정은 참수작전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필자 본인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드론 참수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이전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부럽지요? 라는 말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다라는 답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드론 참수작전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적도 있지만 특히 다른 국가의 수뇌부를 아무런 경고 없이 사살하는 데 대한 국제법적인 논쟁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하면 국가의 자유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무력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법은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명백한 처벌 규정이나 처벌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완벽한 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힘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모두 편리할 때만 국제법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법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제법을 지나치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태도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보다는 국가의 생존이 더욱 우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핵무기가 개발된 후 국제법 논의에서는 예상 자유의 개념을 통하여 무력 공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사전에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nticipatory Self-Defense라고 하고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예방자위라고도 번역하고 하지만 예방은 Preventive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직역하여 예상자위 또는 예상자위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자위권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공격이 일어날 것이 분명할 경우 사전에 행동하여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특히 핵 공격과 같이 공격을 받고 나면 반격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더욱 사전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미국은 2001년 테러 분자에 의하여 본토 공격을 받은 이후 테러 분자들이 공격을 모의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개념을 국가 정책으로 설정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예상 자유의 개념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이 예상 자유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허용한 후 반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계로서 미 정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버클리 대학 국제법 교수인 유 교수는 예상 자유권을 옹호하고 있고, 그 외에 상당수 학자들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예상 자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예상 자유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미국이 김정은과 그 순회 인사들에 대한 참수작전을 시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북한도 이를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북한 수뇌부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하거나 또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 및 자제시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힘과 그 힘의 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솔레이마니 살해 장면을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과 그 휘하의 수뇌부 인사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매우 조심하리라고 봅니다. 솔레이마니에게 가해진 엄청나면서도 기습적인 폭격이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 이동이나 행사를 자제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미 그들의 행동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그 수뇌부 인사들에게 대해서 미국의 참수작전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아직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거나 명확한 의도를 밝힌 것은 아니어서 참수작전 시행의 명분이 약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미국이 김정은을 폭사시킨다면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북한을 지지 및 지원하고 있어서 미국이 함부로 참수작전을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김정은을 살해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미국을 제재하고자 할 것이고 자칫하면 이들과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서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하여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는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할 지도자가 온건할 수도 있지만 더욱 호전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복수를 다짐하면서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한다면 미국의 참수작전은 사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북한과의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번 공격을 받은 이후 바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이와 같은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북핵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국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수뇌부에 대하여 평소에 참수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결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미국이 참수작전을 결행할 경우 우리가 제3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참수작전을 시행할 경우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더욱 대대적인 재보복을 받을 것이라서 결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만만한 한국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란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복할 경우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북한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또한 북한이 공격할 경우 우리도 반격하여 북한에게 응분의 대가를 물을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나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결책 구현을 위하여 미국의 힘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활용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비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참수작전을 결행할 각오를 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보기관에서 내일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보고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내일까지 기다려 핵 공격을 감수하겠습니까? 그 핵 공격에 의하여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손자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미리 행동하지 않는 것을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드론만이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군기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의 특전부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수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용한 수단 중에서도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참수작전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의 평화에 탐닉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현재의 평안함을 탐닉하면 미래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소 위험하더라도 북핵의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당장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이 없다고 평화시대라고 단정하는 자세는 곤란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남북한 평화는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 단호한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상당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천신만고로 개발해온 핵무기를 아무런 희생과 위험도 없이 단기간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만입니다. 북한이 노력해온 만큼 우리도 희생하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 어떤 해결책이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에 의한 참수작전 시행도 더 이상 회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